내 나이 6살 적에 난 자연의 진실한 이야기란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근사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. 그것은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.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다.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.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. 그런 다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살 동안 잠을 잔다. 난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여러 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. 나의 그림 제1호, 그건 다음과 같았다. 난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. 어른들은 대답했다. 아니, 모자가 다 무서워?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. 그래서 난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.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. 내 그림 제2혼 아래와 같았다.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의 그림 따윈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산수, 역사, 문법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. 난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 적에 화가라고 하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. 난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었던 것이다.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애에겐 힘겨운 일이다. 그래서 난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. 난 세계의 여기저기 제법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. 그 덕분에 난 한 번 쓱 보아도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.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지린 매우 편리하다. 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착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자주자주 접촉을 했다. 난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.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. 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홀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곤 했다. 그가 정말 이해력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. 그러나 늘 이런 대답이었다. 그건 모자로군요. 그러면 난 보아뱀 이야기도 천여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. 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트럼프 이야기, 골프 이야기,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. 그러면 그 어른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하는 것이었다. 난 이렇게 해서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. 그러다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던 것이다. 기관의 부속 하나가 부서져 나갔다.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난 그 어려운 수선을 혼자 감당해 볼 작정이었다. 나로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. 가진 것이라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. 첫날 저녁 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. 넓은 바다 한가운데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난파선의 뱃사람보다도 난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. 그러니 해뜰 무렵 이상한 작은 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난 얼마나 놀라웠겠는가. 그 목소린 이렇게 말했다.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. 뭐? 양 한 마리만 그려줘. 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. 난 열심히 눈을 비비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. 아주 신기한 꼬마 사람이 엄숙하게 바라보고 있었다.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.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린 그림 중에서
가장 훌륭한 것이다.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. 그렇다고 내 잘못이 아니다. 내 나이 6살 적에 난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라고 하는 직업에서 멀어졌고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밖엔 한 번도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는가. 아무튼 난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.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. 그런데 나의 꼬마 사람은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녹초가 된 것 같지도 않았으며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.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. 난 마침내 입을 열어 겨우 이렇게 말했다.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? 그러나 그 앤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.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. 수수께끼 같은 일을 만나 너무 놀라게 되면 누구나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.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어른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말할 수 없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난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.